안녕하세요. 최저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김주혁입니다. 최근에 회사 업무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최대한 많이 강의를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넘파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넘파이는 행렬 연산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는 너머셜 파이썬의 약자로 대규모 다차원 배열과 행렬 연산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특히 메모리 버퍼에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파이썬 리스트 객체를 개선한 numpy and array 객체를 사용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를 배웠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동적이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동적인 타입으로 편하게 작동하는 만큼 쉽게 단점을 보여주는데요. 유용한 만큼 다양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리스트의 각 항목에는 타입 정보와 참조 횟수, 기타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각 항목이 완전한 파이썬 객체인 셈이죠. 모든 변수가 같은 타입인 경우에는 이 정보가 대부분 불필요하게 중복되므로 또 데이터의 값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 타입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레이라고 하는데, 어레이는 모든 원소가 같은 자료형이어야 하고 원소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리스트는 자료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살펴보면 이렇게 공백형들을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미리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넘파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자료 형태가 되고 배열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열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레이 형태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numpy 배열입니다.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numpy와 리스트는 참조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numpy는 유연성은 부족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기에는 훨씬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numpy를 사용합니다. numpy는 수치 해석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다차원의 배열의 자료 구조 클래스인 and array 클래스를 지원하며 벡터와 행렬을 사용하는 선형대수 계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numpy 배열 연산은 C로 구현된 내부 반복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반복문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벡터와 연산을 이용하여 간단한 코드로도 복잡한 선형대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열 인덱싱을 사용한 지리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코드로도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numpy를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numpy는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p라는 별명을 가지고 임포트 합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n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np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전의 형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numpy는 그림과 같이 다차원 배열을 지원합니다. numpy 배열 구조는 shape로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shape은 배열 구조를 파이썬 투풀 자료형을 이용하여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그림의 높이가 28, 폭이 28, 각 픽셀은 3개 채널로 구성된 기본적인 이미지 데이터 구조를 가질 겁니다. 즉 컬러 사진 데이터는 shape이 28, 28, 3인 3차원 배열입니다. 다차원 배열은 입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며 데이터 차원은 여러 갈래의 데이터 방향을 갖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데이터 방향을 엑시스로 표현할 수 있으며 행방향, 열방향, 채널 방향 각각 엑시스 0, 엑시스 1, 엑시스 2로 지정됩니다. numpy 집계 함수는 배열 데이터 집계 방향을 지정하는 엑시스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물론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잘 고민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만들었다고 해서 쉐입의 형태를 보거나 어떤 들어간 계산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인덱싱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덱싱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매우 분석하기가 매우 불리하겠죠. 그래서 numPy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numPy를 출력 함수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타입과 형태, 그리고 차원, d타입, 그리고 배열의 값을 보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생성하는 것은 numpy 배열은 numpy and array 객체입니다. 이번에는 numpy 배열 생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배열을 인자로 numpy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리스트 객체와 데이터 타입을 입력하여 numpy 배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d타입을 생략할 경우 입력된 리스트 객체의 요소 타입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값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쉐입은 다음과 같은 배열 형태를 가지고요. 그리고 차원도 3차원 형태로 생성이 되었네요. 제가 실수했군요. 자, 이것이 맞겠죠? 세 열을 가진 어레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2차원 형태로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2차원 형태의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는 우리가 따로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int 형태로 값이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3차원 배열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형태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3차원이고 타입은 플롯 형태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들이 같이 점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가 리스트를 통해서 값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numpy의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원하는 쉐입으로 배열을 설정하고 각 요소를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는 zeros, ones, full, i 함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파라미터로 입력한 배열과 같은 쉐입의 배열을 만드는 zeros, like, ones like, full like 함수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하여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np zeros 같은 경우는 지정된 쉐입의 배열을 생성하고 모든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해서 생성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3열 4행의
4열 3행의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값이 0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mp_once 함수입니다. 지정된 세 배열을 생성하고 모든 요소를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3행 4열의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값을 1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직접 지정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때 사용한 것이 mp_full 함수입니다. shape은 다시 3,4의 형태로 만들고요. 값은 7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7의 값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numpy i 함수입니다. 이것은 n 곱하기 n shape의 단위 행렬로 유닛을 생성해 주는데요.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 매트릭스의 행렬이 생성이 됐고 거기에 1이 각 값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를 쓰면 대각선 매트릭스가 하나씩 옆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엔 empty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 함수는 어떠한 값이 아니라 초기화 과정이 없고 기존 메모리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열 생성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며 배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행 2열의 데이터 탑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생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 like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함수는 어떤 경우에 numpy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들이 규모가 동일한 규모 값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값은 달라지더라도 어떠한 초기화된 상태로 해서 값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쓰는 것으로 우선 기본적인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죠. full like 같은 경우는 값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다음같이 생성을 해보고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출력해보면 각자의 형태에 따라서 0의 값으로 초기화해주거나 1의 값으로 초기화해주거나 아니면 empty, 이것은 empty like 어떠한 임의의 값으로 생성해주거나 아니면 값을 7 지정해준 값으로 입력해서 생성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어진 조건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배열을 만드는 데이터 생성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py 린 스페이스 함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건 형태는 이거하고 유사하고요. 스타트로부터 스탑의 범위에서 넘개를 균일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배열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요소 개수를 기준으로 균등 간격의 배열을 생성해 주는데요. (0에서 1) 사이에 5개의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0.25씩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시각해 보도록 할게요. 매트플로립은 어떤 시각화하는데 가장 파이썬에서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트플로립이 사용하기 편하죠. 여기에 어떠한 모양 형태인데요. 모양 형태를 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값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A는 X 형태로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np_arrange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_arrange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요. 스타트로부터 스탑 미만까지 스텝 간격으로 데이터를 생성한 후 배열을 만듭니다. 범위 내에서 간격을 기준 균등 간격의 배열을 만들어주고 요소 객수가 아닌 데이터의 간격을 기준으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0에서 10까지 해서 2씩 증가하는 배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엔 이것도 역시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x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x로 바뀌어서 시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균등한 형태로 값이 생성이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스페이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스페이스 함수는 로그 값을 기준으로 값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10로그 함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1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로그 된 값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다음과 같이 20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1부터 10까지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로그 스페이스에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a는 x제곱 형태로 값이 y는 x제곱 형태로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난수 기반 배열 생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numpy는 난수 발생 및 배열 생성을 생성하는 numpy 랜덤 모듈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이 모듈의 함수를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numpy 랜덤 모듈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 랜덤 노멀 함수는 정규분포 확률 밀도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스케일은 표준 편차로 되고 분포는 평균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민을 설정해 주고요. 표준 편차를 설정해 줍니다. 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입력해준 표준 함수로 해서 값을 입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시각화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엔 만을 갖는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뿐만 아니라 히스토그램 형태로도 값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개 구간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준 편차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 가운데가 가장 많고 겉으로서 작아지는 형태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랜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이 배열 생성 후 난수로 초기화되고 난수는 0.1의 균등 분포 형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때는 가우시안 노멀 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값은 만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구간을 나눠서 볼 거고요. 값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0에서 1까지 분포가 고루고루 데이터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랜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네, 다음과 같이 랜드n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행 4열의 값이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분포표를 따르는데 한번 이것도 어떻게 시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이쁘겠죠? 그래서 만을 주고요. (10개의) 구간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랜드 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쉐입으로 배열을 만들고 로우부터 하이 미만의 범위에서 정수 표본을 추출합니다. 한번 보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4 형태로 줬는데 여기서는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10개의 값을 1차원 형태로 값을 생성한 것이죠. 이것도 한번 시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10,000개의 값을 생성하고요. 생성하고요. 10개 구간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보면 다음같이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값들이 골고루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np 랜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균등 분포해서 추출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는 값을 지정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생성한 것이죠. 그래서 값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건 역시 시각화를 해볼까요? 값을 생성하면 0에서 1까지 골고루 데이터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난수를 생성할 때 난수가 무작위적으로 계속 생성이 됩니다. 값을 비교해보면 다음같이 동일하게 함수를 실행했지만 전혀 다른 값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 난수를 고정해 줌으로써 동일한 결과값의 값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eed라는 것을 사용해서 seed 값을 줘서 동일한 난수를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seed라는 값을 주고요. seed는 100을 주고요. 그리고 다음같이 값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값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seed를 동일하게 주고 값을 주면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수가 무작위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결과 내에서 값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numpy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고정된 형태이고 자료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값을 이렇게 int부터 유니코드까지 값을 지원하며 그 값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데이터의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2,3의 값을 각각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y array라는 값으로 각각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확장자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하면 값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된 값이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객체가 저장이 되고요, 값이. 그리고 mpg byte라는 값으로 주고요, mpz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클래스로 오브젝트로 생성이 됐고요. 이것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fil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오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값들이 있고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rray 0의 값을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값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umpy 형태로 뿐만 아니라 다른 값도 저장이 되는데요. 한번 또 데모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SV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딜리미터로 사용해서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공백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한번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일 네임이고요. 그리고 값이고, 그 다음에 format. 그리고 딜리미터. 그리고 new line. 다음 줄로 어떻게 되는지 있겠죠? 헤더, 부터, 코멘트. 다음과 같이 값들이 지정될 수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면 help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부에 설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들을 잘 꼼꼼히 읽어보면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파일을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 load 파일은 한번 이번엔 헬프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형태가 생성이 되고요.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주면 여기 살펴보면은 convert string to flo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링을 플롯으로 못 바꾼다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전에 그 컴마로 해서 구분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컴마를 해서 구분해서 값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값이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배열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와 numpy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리스트 값이 있을 때 리스트 값을 합하게 되면 이것은 2, 4, 6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아이템들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numpy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값을 더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0의 배열로 값을 생성하고요. shape 이렇게 생성을 하고서 값이 10개의 값이 9개의 값이 생성이 됐죠. 이러고 우리가 형태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다음과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eshape를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값이 보도록 할게요. 남치 이게 있으면 하면 각 값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곱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수도 되는데 우선은 이것뿐만 아니라 함수를 사용해서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 sum a b 하게 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값이 더해지고 np subtract 하면 다음과 같이 값이 그리고 apply 값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ide겠죠. 이렇게 연산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수 함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수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로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각각 제곱이 되었죠. 그리고 코사인과 탄젠트와 같은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러한 그래프들을 사용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함수들입니다. 이번엔 비교 연산도 가능한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을 다시 비교해보면 이게 true인데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한 객체로서 이해를 되겠죠. 근데 값을 하나 다시 주고요. 그리고 np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값들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큰지도 확인해서 a가 b보다 작으면 false, a가 b보다 크면 true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과 계산 연산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집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의 모든 집계 함수는 axis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집계 함수에서 axis를 지정하지 않으면 axis는 none이 됩니다. axis는 none, 0, 1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들을 살펴봤었죠. 한번 값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값들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합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가능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각 값들을 더해서 값이 더해졌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값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값을 해보면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값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주는 것을 해보면 A 전체에서 가장 작은 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xis 0을 해주면 각 열 중에서 작은 값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행을 하면 행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내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x 역시 동일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9 0 그리고 1에 따라서 각 최대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axis를 기준으로 누적값을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하고 2를 더하고 2에 3을 더하고 4가 차례로 더해지면서 값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축으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이 1, 2, 3 이렇게 더해지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더해지고, 그리고 1로 하면 이렇게 행으로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평균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축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값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numpy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같이 중앙값이 생겼고요. 축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개수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상관 개수값이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와 L 값을
구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표준 편차는 2.5, 8 이게 됐고요. 엑시스에 따라서 또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파이의 전체 연산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행열을 계산할 때는 행열이 서로 같은 사이즈의 값이어야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넘파이는 브로드캐스팅이란 걸 지원해서 서로 다른 배열이어도 그 양식을 맞추어서 계산되는 것을 계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서로 배열의 형태가 다르지만 이것을 왼쪽 그림과 동일한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값을 계산해 줍니다. 또 서로 다른 배열이어도 서로 각자 곱하기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네, 다음과 같이 값들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값을 더해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서로 다른 배열의 형태의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배열과 스칼라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값을 의미하고 스칼라 값은 하나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에 100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값들이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배열들의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배열의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더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이것을 똑같은 열 형태로 만들어서 값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능들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벡터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는 벡터 연산을 지원하는데요. 넘파이의 집합 연산에는 벡터라이제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열 처리에 대한 벡터 연산을 적용할 경우 처리 속도가 100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선형대수 연산을 처리할 때 매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값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값을 생성을 해주고요. 타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해보면 벌써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시간이 3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값이 잘 들어왔나 볼까요?
네, 다음과 같이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numpy의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잘 나왔고, 이걸 안 해줬네요. 그래서 미리세컨으로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값도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팩토라이션 된 수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배열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copy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값들이 카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들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되어 있지만 출력을 해보면 무작위로 되어 있던 것들이 값이 행 기준으로 배열이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같이 기존에 기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열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음과 같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정렬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인덱싱,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각 요소는 엑시스 인덱스 배열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1차원 배열은 1개 인덱스, 2차원 배열은 2개 인덱스, 3차원 인덱스는 3개 인덱스로 해서 요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로 참조한 요소는 값 참조가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한번 값을 또 생성해 볼게요. 1차원으로 된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6의 형태로 리쉐입을 해주고요. A2는 (3차원) 배열로 재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씩 해야겠네요. 다음과 같이 리쉐입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싱을 해보면요. A0은 다음과 같이 인덱싱이 됐죠. 그래서 10개이기 때문에 24기 때문에 23까지 인덱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행이 나오고 리스트와도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행 안에서 그 차원의 배열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경우에는 에러가 나죠.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0에 0으로 해서 인덱싱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론을 통해서 했던 것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배열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싱이. 그리고 업데이트도 가능한데요. A0에 0은 0이었죠. 이것을 1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0에 0을 인덱싱해 보면 값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행과 열을 인덱싱할 수도 있는데요.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0에 1의 값이 인덱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값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3차원에서 값을 인덱싱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 열, 그리고 축이 인덱싱 돼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1000을 주면 값을 가보면 동일하게 1000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배열 요소를 참조할 때 슬라이싱을 사용하는데요. 슬라이싱은 엑시스별로 범위를 지정하여 실행합니다. from index colon to index로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1은 자, 값을 입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슬라이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지정한 영역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스칼라 값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해당 스칼라 슬라이싱 했던 값들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 값을 봐볼까요? 그러면 이 영역 부분이 슬라이싱 됐고 그리고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불린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불린 인덱싱을 지원하는데요. 배열 각 요소의 선택 여부를 true, false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인덱스에 true만을 조회하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잘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A1 배열에서 요소의 값이 짝수인 요소들의 총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눌 때 나눈 몫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2로 된 것들은 true로 나오고 아닌 것들은 false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true인 것들만 값을 출력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해보면 짝수의 값만 결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번엔 팬시 인덱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시 인덱싱이란 배열에 인덱스 배열을 전달하여 요소를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인덱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덱싱도 가능히 합니다. 그래서 1, 8, 15, 22가 각각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행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은 전체 다 쓰고 열만 슬라이싱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번 배열 반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서 선형대수처럼 선형대수에도 전치가 많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numpy 함수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라는 것이 뭔지 보면 이렇게 여기에 첨자리에서 t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값은 이렇게 전치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선형대수에서 그런 계산을 할 때 매우 사용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쉐입이 2,3이었다면 대문자 t를 붙여서 전치를 해주는데요. 다음과 같이 값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전혀 바뀌었죠. 이렇게 전치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엔 배열 형태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쉐이프는 살펴봤고요. 리쉐이프 말고 라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인데요. numpy and array 배열 객체의 뷰를 반환합니다. 라벨 메소드가 반환하는 배열은 원본 배열이 V입니다. 따라서 라벨 메소드가 반환하는 배열의 요소를 수정하면 원본 배열 요소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한번 직접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해보면 차원으로 되었던 배열 형태가 1차원 형태로 값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는 다시 그대로고요. 그리고 B값으로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면 B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원래 형태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쉐이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열의 요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즈 함수입니다. 리사이즈 함수는 아이고, 다 한 0으로 쳐졌네요. 네, 다음과 같이 마크다운이 되었고요. np 리사이즈와 np 리쉐이프 함수는 배열의 쉐이프 형태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리쉐이프 함수는 배열 요소 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리쉐이프 전후 배열의 요소 수는 동일하죠. 반면에 리사이즈는 쉐이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열의 요소 수를 줄이거나 늘립니다. 한번 직접 실행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리사이즈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가보면 다음과 같이 6행 2열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이번엔 요소수가 늘어난 형태로 변경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값은 동일하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요소수가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6이니까 12개고 2 곱하기 10이니까 20개겠죠. 이제 한번 값을 봐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더 비교를 위해서 해보면 이렇게 값이 2 곱하기 6 12개에서 2 곱하기 10 20개로 데이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데이터들이 앞으로 가고 뒷부분 0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요소수가 줄어들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 3 곱하기 3이니까 12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앞에 맨 뒤에서부터 잘려서 값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으로 주고요. 그리고 B는 3을 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값하고 B 값을 바로 비교해보면 다음같이 해서 뒷에 세 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사이즈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펜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요. np 어펜드는 함수는 어레이 끝에 값을 추가합니다. 엑시스로 배열이 추가되는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주고요. 이것은 좀 다르게 주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값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 가지고 값을 추가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엑시스가 지정이 안 돼 있을 때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실수했네요. 다음과 같이 이 열 형태가 1차원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맨 뒤에 값들이 그대로 따라붙어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엑시스 축을 지정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값을 보면 행을 기준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행 밑에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엑시스 1을 주면 다음과 같이 열을 기준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쉐입 0을 제외한 나머지 쉐입이 다를 경우에는 어펜드는 오류를 발생시키는데요. 즉 엑시스 0 설정 시 쉐이프 0을 제외한 나머지 쉐입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어떤 의미냐면 앞에 쉐입이 다른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주면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됐죠. 이전에 아깝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고 엑시스는 0으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축의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1로 할 경우에도 역시 값이 다를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배열 결합에 대해서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다음 같은 형태를 따르고요. 지정하지 않으며 1차원 배열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추가할 방향을 엑시스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 orange 12번 new shape을 3,3 형태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insert 함수를 사용해서 a의 1차원 형태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서에 999 값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추가되면서 첫 번째 순서에 우리가 입력하려고 했던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값을 생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축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은 그대로 되고 행을 기준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값을 입력해 주고요. 축을 1로 하면 예상하겠지만
열을 기준으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값을 입력했다면 이번엔 값을 제거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함수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직접 실행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np orange를 사용해서 값을 주고요. 다음과 같이 값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첫 번째 값을 제거해 주도록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겠죠. 제거해 주면 2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행을 기준으로 엑시스 0을 기준으로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행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값을 주고요. 엑시스 1을 주면 다음과 같이 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로 오는 컬럼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배열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결합은 배열과 배열을 결합하는 np concatenate, np vstack, np hstack 같은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여러가지 하나의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축을 기준으로 값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요. 한번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부터 주도록 할까요? 다르게 값을 줘서 차이를 좀 더 볼 수 있겠죠. 다른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0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엑시스 0일 때 행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엑시스 1을 기준으로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수직 방향 배열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 vstack인데요. 아마 vstack이나 hstack 같은 경우는 엑셀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어떤 함수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값은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주면 다음과 같이 vsta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과 동일하게 값이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결합도 가능한데요.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해서 값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수직 방향 배열 결합을 의미합니다. H 스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열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되는데요.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요. 튜플로 설정된 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값이 결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 개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 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배열을 수직, 수평으로 분할하는 함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배열을 결합했었다면 이번엔 분리하는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가 H 스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V 스플릿이 있습니다. H 스플릿은 배열을 수평 방향으로 분할해주고 V 스플릿은 수직 방향으로 분할해주는데요. 한번 다시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np 스플릿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보고 싶으면 헬프를 이용해서 보면 되겠죠. 한번 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값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배열을 두 구로 분할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게 값이 두 개가 돼서 출력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리스트 이게 나눠주면서 두 개로 됐죠. 그래서 1, 2, 3, 7, 8, 9 이 기준을 기준으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로 분할해 달라는 거였으니까 두 개로 쪼개준 거죠. 그래서 한번 세 개로 한번 쪼개볼까요? 그러면 세 개로 해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면서 이 세 개가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든 함수는 리스트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쪼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수평으로 두 그룹을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죠. 수직으로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값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다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그룹이 쪼개져서 결합이 되었죠. 그리고 세 그룹으로 쪼개질까요? 세 그룹으로 쪼개지지 않네요. 이것이 분할되는 것이 정확하게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았는데요. 4로 할 경우에는 분할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파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봤고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한 번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